조금이라도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한 성격을 갖고 있는 선수들은 자칫 잘못하면 손흥민과 함께 뛰면 자기가 잘해서 다 이뤄낸 줄로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은 그 옆에 있을 때는 귀한 줄 고마운 줄 모르는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입니다. 지금 소니와 우리 토트넘을 배신하고 바이에른 뮌헨으로 도망간 케인 꼴이 딱 그렇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골을 기록하고 나서 소니가 많이 그립다, 소니 생각이 많이 나는 플레이였다. 요즘도 계속 후선 동료들에게 소니처럼만 플레이해달라, 소니처럼 패스해달라 라고 주문한다 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여전히 뮌헨에서 그래도 잘 해내고 있긴 하지만 잉글랜드 복귀를 계속해서 타진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한때 토트넘에서 왕놀이하던 가락이 있어서 토트넘으로 돌아오고는 싶지만 이제는 소니의 시대가 열렸고 소니 중심으로 팀이 재편된 상황이기 때문인지 자존심에 토트넘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런 케인의 속사정을 정확하게 캐치한 영국의 빅클럽들이 케인 영입전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케인이 손흥민을 그리워하며 기자에게 말했다는 그 한마디의 배경과 함께 케인이 재고 있다는 얄팍한 잉글랜드 복귀각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토트넘 시절 해리 케인은 손흥민과 이른바 영혼의 단짝이었습니다. 둘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위력적인 공격수 콤비이기도 했는데요. 두 선수는 리그에서만 무려 47골을 합작하기도 했죠. 이는 잉글랜드 프로리그 역사상 최다골 합작 기록으로 남아있기도 하고요. 2위는 그 시절 드록바와 램파드가 합작한 첼시에서의 36골인 것을 보면 웬만해선 47골의 손케 듀오 골 기록을 넘기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손흥민과 케인은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였다고 볼 수 있죠. 세부 기록 역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케인의 패스를 받아 24골을 넣었고요. 케인은 손흥민 도움으로 23골을 추가했습니다. 쏜살같이 달리는 서로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은 금주의 하이라이트를 항상 장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환상의 콤비 시절은 케인이 토트넘은 이기고자 하는 정신력이 없는 팀이다, 나는 우승을 위해 넘어가겠다며 뮌헨으로 이적하며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손케 듀오 골 기록은 손흥민의 헌신적인 플레이 덕분이었다는 것을 당시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자신과 또 소니를 응원하는 우리 팬들만 알고 있던 사실이죠. 그리고 이른바 손흥민 억제기로 오랜 세월 손흥민을 이용해 상대편 수비수 미끼로 사용하며 자신에게만 몰려오는 패스를 소위 주워먹기 해온 해리 케인은 이적하자마자 당일에 교체 출전한 독일 축구리그 슈퍼컵에서 미는 의문의 패배를 당합니다. 이어 독일 축구협회 포칼에서도 일찍이 조기 탈락합니다. 그리고 현 시점의 기세를 보면 분데스리가 역시 우승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케인과 에릭 다이어 등 토트넘에서 무관 귀신을 붙여 온 선수들은 뜻밖의 빈털터리 신세에 직면한 겁니다. 무관의 기운이 뮌헨까지 뻗치기라도 했던 걸까요? 물론 케인은 이번 시즌에도 득점력 하나만큼은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잘 받아먹는 데 특화한 플레이 스타일 덕분에 골대 앞에서 받은 공만큼은 확실히 처리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올 시즌 케인은 30골을 넣으며 분데스리가 득점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 세루 기라시의 21골보다 9골이나 많죠. 그런데 케인 입장에서 이번 시즌은 토트넘 시절보다 힘들게 골을 넣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세 글자 손흥민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케인은 토크 스포츠라는 독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토트넘 시절에 항상 손흥민이 먼저 달려나갔다. 그리고 나는 별다른 생각할 것도 없이 소니만 보고 패스를 넣어줬다. 그리고 잠깐이면 골이 터졌다. 요즘 백업 선수인 자말 무시알라와 만들어내는 합작골은 결국 소니와 하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소니만큼 호흡을 맞춰줄 수 있는 선수는 안타깝게도 아직은 없다라고요. 뮌헨은 얼마 전 홈구장에서 마인츠를 상대로 무려 8대1 대승을 거뒀는데요. 이날 케인은 3골을 몰아치며 시즌 4호 해트트릭을 폭발시켰고 무시알라의 골도 도우며 1도움을 기록하기도 했죠. 무시알라의 골을 도운 케인의 패스는 환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케인은 오른쪽 측면 터치라인 부근에서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무시알라를 향해 정확한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수비와 골키퍼 사이로 흘러간 이 패스는 곧장 무시알라에게 연결됐고 무시알라는 수비 한 명을 제치며 오른발로 마무리해 득점을 터뜨렸죠. 그리고 케인은 바로 이거를 가리켜 토트넘 시절 손흥민과 자주 했던 플레이다 라고 회상했던 겁니다. 케인은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나는 이러한 플레이를 펼치곤 했다. 그래서 무시알라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소니와 똑같이 하라고 말이다. 그리고 이번에 자말이 코너에서 뛰는 것을 보고 패스를 넣어줬다. 소니가 생각났다 라고 덧붙이며 말이죠. 그러니까 뮌헨에서 계획대로 공격이 풀려가지 않고 결국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라던 뮌헨에서도 무관의 저주가 이어지자 소니와 토트넘을 배신한 케인은 영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상황인 건데요. 이런 인터뷰가 나가자 영국 현지 언론은 난리가 납니다. 우승 트로피에 대한 한을 풀지 못하자 다시 EPL로 들어온다는 근거 있는 소문들이 떠돌기 시작했죠. 실제로 현지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첼시가 케인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케인은 현재 독일에서 행복하지 않다. 프리미어리그 복귀가 예상된다.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결국 우승하지 못할 것이 확실해지자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까지 독일에서 뛰는 것에 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한다. 첼시는 이런 케인의 마음을 정확히 캐치해 그에게 접근했다.
케인이 중용의 스타로 키운 포체티노 감독의 첼시에 있다는 점은 케인에게도 매력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 첼시는 이미 지난해 케인을 영입하기 위해 8,2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책정한 적이 있을 정도로 케인에 노골적이다. 빠르면 이번 여름에는 케인이 첼시로 이적하며 잉글랜드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온 영국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현지 여론이 반으로 갈립니다. 트로피만 쫓아다니지만 실속 없이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치고 있다. 가는 곳마다 팀 분위기를 해치고 결국 우승도 못한다면 스스로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비판과 함께 잉글랜드에서 나고 자란 황태자 케인의 복귀 자체를 반가워하는 응원도 있었죠. 하지만 첼시와 접촉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손흥민에 대한 질투심 때문이다 라고 입을 모읍니다. 케인은 명실상부 토트넘의 레전드 선수입니다. 초기 임대 생활을 제외하면 줄곧 토트넘에서 활약한 원클럽맨이거든요. 하지만 그는 2년여간의 떼쓰기를 끝내고 포스탁 감독의 승인 아래 곧바로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이적을 선택합니다. 우승컵을 들고 경기장을 돌며 환호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갈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에서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로 성장한 케인과는 다르게 구단은 단 한 차례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이미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며 우승을 바라봅니다. 11년 연속으로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하고 가장 어렵다는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력도 상당한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적과 동시에 우승컵을 들겠다는 의지 때문이었는데요. 케인 합류 이후 뮌헨 분위기는 그야말로 절단이 나버렸습니다. 리그 경기에서는 선두인 레버쿠젠과 승점 8점 차이가 날 정도로 벌어졌고요.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부터 패배를 기록했죠. 그리고 EPL 구단 첼시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케인에 바짝 접근합니다. 다만 케인의 첼시 이적설은 또 금세 잠잠해집니다. 아마도 첼시라는 팀 자체가 토트넘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일종의 라이벌 팀이기 때문에 더 부담스러웠을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다음으로 맨유가 나섭니다. 맨유 역시 이미 케인이 지난해 여름 토트넘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을 당시에도 유력 영입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팀이긴 합니다. 물론 당시엔 토트넘이 EPL 구단에는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기에 협상이 진전될 수 없었지만 케인이 바이에른으로 이적하며 맨유에도 케인을 데려올 수 있는 틈이 생겼죠. 현재 언론 더 하드 태클은 맨유는 케인을 EPL로 복귀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 상황만 이상적이라면 그들은 케인을 영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맨유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갖고 있으며 레드클리프 구단주는 다가오는 여름 선수단을 싹 갈아엎으려 한다. 케인 중심으로 팀을 재편하는 시나리오를 받아보면 케인의 마음도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만약 케인이 바이에른을 떠나 맨유를 향한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토트넘은 케인이 만약 EPL로 돌아오더라도 토트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을 하던 다니엘 레비 회장 등 구단 여러 수뇌부의 희망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토트넘 그 어디에도 케인이 돌아올 자리는 없습니다. 토트넘은 사실 케인, 다이어 요리스 등 탐욕왕이자 팀 분위기를 좀먹는 이런 문제아들을 떨어버리고 난 뒤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거든요. 팀 내에는 누구 하나 하극상을 일으키거나 파벌을 만들어 짬짬이 패스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이 없죠. 감독과 그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주장 손흥민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그야말로 원팀이 되었고요. 손흥민 선수에게 포스탁 감독의 말대로 소니는 소니답게만 축구하면 된다는 응원 보내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